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밤 11시 2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전, 우주, 배터리 모두 강했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3월달 상승 종목들을 다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도 적게는 2%, 많게는 1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목할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은 제주도에 아직 있어서 좀 간단하게 길게는 못하고 방송을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종목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토요일에 3월달 상승할 종목들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 부분이었었고요. 이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탈리안테크도 위성 관련된 주, 저기도 위성 관련된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 4%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LNF, 나노신소재 오늘 5%대 상승을 했고요. LNF 때 4% 상승. 물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IR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불씨는 좀 불식시키는 효과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상승세는 좋지만 그거보단 그래도 아랫단에 있는 LNF나 나노신소재 같은 곳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전주 당연히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화장품주까지도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성타워텍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고 저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보성파워텍이 11%까지 상승을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11.6%, 그리고 오늘은 두산중공업, 뭐 한전산업, 뭐 서전기전 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월요일부터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보성파워텍은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갔고 오늘 또 11%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15에서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반박하는 의견들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적인 가치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보성파워텍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이때 설명드렸었고 오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 제가 설명드린 이후로 20%가 상승을 했죠.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도 오랜만에 오늘 장중한테 4%대 움직였고 오늘은 AP성도 좋았어요. AP성이 약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방산 관련된 성격이 있는 종목들, LNG 넥스원이라든지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0선 매매만 했어도 사실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배터리 쪽을 왜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저점을 다진 모습이었는데 금요일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그 테슬라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좀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주들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LNF, 뭐 나노신소재, 후성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LNF 4%대 상승, 나노신소재 5%대, 후성도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후성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8, 9%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선을 안착하게 되면 좀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배터리도 대체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휘발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죠. 그 정유나 휘발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서의 충분히 상승률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큰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좋은 흐름 보였고요. 20선을 최근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20선 돌파할 때도 제가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좋은 수익을 냈고,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의 모회사죠. 그래서 세로닉스는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역시나 뭐 세로닉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그닥 되게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총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변동성도 너무 강하고,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적절하게 수익을 보면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도 최근에 계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실을 줄이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보다는 본주를 좀 더 체크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들도 나오긴 했죠. 노후 원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더 원전 관련된 주의 재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문 대통령이 뭐 60년 동안 원전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언을 하면 오히려 이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대선 후보들과의 약간 핑퐁 싸움이 좀 있는 게 재료로서의 가치는 좀 더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 22만 명 가까이 나왔죠. 근데 제가 주식 스터디 방에도 공유를 한 것처럼 이렇게 위험성이 극대화될 때가 오히려 리오프닝주를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전쟁도 지금 푸틴이 시가전 그러니까 뭐 결국엔 수도를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오히려 주가가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고 오히려 이제 회담이 성립이 돼서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맞춰서 보면은 현재도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종가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많이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로 보면은 현재 뭐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리오프닝주를 현재도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뭐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3주 전에 말씀드렸었고 항공주는 제가 뭐 거의 한 달 전에 여행주 항공주는 한 달 전에 말씀드려서 이미 30%가 이미 올랐죠. 그래서 그나마 좀 제가 덜 올랐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엔터주들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뭐 하이브라든지 큐브엔터라든지 YG라든지 이런 데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하이브는 한 10% 정도 큐브엔터도 한 6% 정도 뭐 디어유라든지 뭐 YG 같은 경우도 한 10% 상승은 했지만 그래서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주에 비하면은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백신팩스도 완화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콘서트 수익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리오프닝 주를 사기에는 괜찮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유럽 증시나 뭐 이런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률이 상당히 좋게 끝났는데 코스닥이 특히나 1.6% 상승 마감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존스 나스닥은 좀 전에 확인했을 때 미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한 1.1% 정도 상승세로 끝났고 그래서 오늘 물론 종가를 봐야겠지만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종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한 11시 반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미국 국채금리는 많이 올랐네요. 3.27% 상승을 해서 1.76%고요. 원달러 환율도 0.25% 상승해서 1200원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제가 30포인트가 넘어가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다만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겠죠. 뭐 어느 정도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긴장감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횡보장에는 제가 단타 치기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거를 스윙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아침에 매수한 것을 뭐 3, 4% 오르거나 뭐 급등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고 그 전날 종가에 산 것도 그 아침에 슈팅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뭐 DB하이텍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약세죠. PCB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달 내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FOMC 회의라든지 다양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안서키트 다 조정을 받고 있죠. 뭐 많게는 지금 코리안서키트 같은 건 약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반드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유가는 드디어 110달러를 넘어섰는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는 어느 정도 수급이 가고 있지만 뭐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테마주로서의 유가 관련된 주들은 오늘도 힘을 못 썼죠. 그럼 이제 재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한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좀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거래일 동안 태양광 또는 풍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배터리 이런 것들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외가로 살펴보면은 철강이라든지 스틸 관련된 주들이 괜찮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관련된 주들도 다 상승세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이라든지 해양 관련된 주들도 상승한 것처럼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들은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강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드렸던 식품, 사료 관련된 주라든지, 그래서 오늘 미래생명과학이 3거래일 단일가를 끝내고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제가 그 당시 종목 지난주에 설명 다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철강주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 재료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장중에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오르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 이거를 끌고 갈 종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 대두, 뭐 돈육 관련된 주들 다 상승을 해서 오늘 팜스토리라든지 미래생명 자원 이런 것들 제가 한 3주 전에 다 정리해뒀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도 장초에는 상승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주식 토론방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좀 확실한 실적주들 중에서 아까 배터리 같은 경우처럼, 배터리나 항공우주처럼 실적 주면서도 이런 러시아 전쟁 테마가 붙은 것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대성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뭐 비덴트, 위지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추세가 좀 꺾인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설사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도, 물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갭상승으로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당연한 기대감을 역이용해서 시초가를 갭으로 띄운 다음에 대량 매도로 오히려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내일이죠. 내일 밤에 이제 2차 회담이 열리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뭐 좋은 반응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지지부진한 그 긴장 관계가 한동안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푸틴이 뭐 결국에는 시가전을 좀 진행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제재가 다 러시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르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진격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따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주가에는 이 정도, 지금 오늘 정도 수준의 횡보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담 결과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이라도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제로로서의 가치를 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일테리안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3거래일 동안 약 한 17% 정도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항공우주, 그 다음에 플러스 광산주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한일사료, 현대사료 같은 제가 지난 3주 전에 정리해드렸었던 사료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도 체크는 해야 된다. 다만 이런 것들은 테마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양 관련된 종목들도 STX 엔진이 이제 대장주고 대신에 테마주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지금 상장가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페노션도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기관수급, 외국인 수급 오늘도 많이 들어왔고, 오늘 물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서 좀 횡보세로 갔긴 했지만 그 수급들이 어디를 가진 않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도 최소한 3-4%는 상승을 하고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저도 오늘 종가로 담아서 좀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국제사회의 전략적 비축유 반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성에너지나 이 관련된 유가 관련된 주들이 좀 하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단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점으로 넘어섰다. 그래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미 3주 전에 다 정리를 해드려서 그 이후로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보다는 제가 뭐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된 주들, 수소 또는 태양광, 풍력 관련된 주들, 그 수소주주 중에서는 예전에 많이 다뤘었던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증설 이슈도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실적 발표도 잘 나왔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태양광 이슈도 붙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아랫단에 있는 좀 소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태양광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이제 풍력 관련된 주 중에서는 CS 베어링이 그래도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린 뉴딜 때 강했었던 CS 윈드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뭐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20선을 막 돌파한 나노신소재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직은 20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전해질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엔캠 이런 곳들까지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에 발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월요일날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반박하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보시면은 원전이 주력기죠, 원전이라는 발언을 뭐 왜곡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여전히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대형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조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함에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로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유지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선 주자가 누가 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변동성이 있는 종목 그 재료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뭐 모레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도 어쨌든 보선 파워 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산업도 사실은 그런 예전의 끼에 비하면은 상당히 못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전산업과 우리기술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선주도 상당히 강한 편인데, 2주 전에는 지금 선박 관련된 주들이 좀 강했었고, 오늘은 조선주가 강한데,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기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대부분의 원자재들을 보다 먼 곳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과가 올라가게 됐죠. 그 다음에 또 LNG 선에 대한 선박 수주 뭐 이런 것들의 움직임,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죠, LNG 선도.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조선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뭐 어쨌든 이게 뭐 빅사이클이라든지 이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내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엔터주들, 그나마 이제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곳이 엔터주인데,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죠. 뭐 그 안에서도 SM이라든지 이렇게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것들은 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하이브라든지 큐브엔터라든지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수급만 조금 더 들어와 주면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좀 있긴 하죠. 뭐 BTS 그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역시나 뭐 NFT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뭐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로보나 그 로보로보도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테마성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이라도 반박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언제라도 이제 급락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 중에서는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티즈, T-로보틱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컨투스 홀딩스도 오늘 20선 돌파했죠. 그래서 저도 장중에 매매를 했었는데, 어쨌든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컨투스 홀딩스 같이 좀 끼가 있는 종목들,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고점 대비하면은 약 한 50% 정도 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선을 돌파한 종목들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PCB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제가 그 주식 스터디 공부방 그 108명 있는 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유를 좀 설명드렸었죠. 원전주가 오르는 이유는 유가가 100달러를 지금 110달러를 돌파했죠. 대체 에너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난주 금요일에 60년 동안 원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이고, 항공우주가 오르는 이유는 러시아 전쟁이 기본적으로 전쟁, 결국에는 방산, 그 방위산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고, 퍼스텍이라든지 한일단조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진 곳들이 역시나 미사일을 만들고 엔진을 만드는 항공우주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어서 상승한 성격도 있고, 플러스해서 누리호 발사가 지금 6월달로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항공우주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 이런 재료들은 사실 초창기만 잡으면은 뭐 단기간에 한 2주 안에도 20-30%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주면서 20-30% 수익을 낸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 스터디 강의 때 1강, 2강을 나눠서 하는데 1강 때는 이렇게 재료들에 대해서 2시간 내내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2강 때는 차트 분석 설명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도 오늘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 다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후 뭐 급등한 이후 휘발유차, 대체제인 전기차 그런 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9시 30분에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확진자 수 20만 명 넘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사야 되고 러시아 전면전에 대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의 실적주를 사야 된다. 결국엔 이런 말이 있죠. 포탄이 터질 때 사서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됐을 때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상의 긴장감이 항상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수익 내기는 좋은 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음식료 관련된 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결국엔 이런 거는 물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전쟁에 따른 뭐 이런 뭐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반등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가치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술 성장성이 있거나 미래가 뭐 매출이 몇 배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어서 시세를 줘도 이번 주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뭐 체크를 해보면은 수산물 관련된 주도로 뭐 한성기업,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미래생명자원도 있었고요. 한국선제는 좀 재료가 다르죠. 연료전지 공급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속주가 또 지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국성제가 또 괜찮은 흐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 사조 시푸드라든지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한국석유, 뭐 신라 SG도 식음료 주면서 수산물 관련된 주들. 그래서 수산물 관련된 주들이 한 3종목 정도 올라왔는데 뭐 단기 재료로 보고 있어서 뭐 저는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뭐 세로닉스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이렇게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SDN도 태양열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한일화학, 아연 가격 상승 관련된 주들, 원자재 가격 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철광석 ETN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는데 다 러시아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설명드렸었던 팜스토리나 그다음에 S에너지 같은 경우도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고요. 그다음에 현대사료 뭐 다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나 20선 돌파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역시나 원전주가 이렇게 거래 금액 상위 종목에 있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팜스토리, 보성파워텍, SDN 같은 뭐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된 주, SDN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 들어가 있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 삼성중공업, 조선주죠. 그다음에 대한해운, 그다음에 HMM 같은 해운주들 역시나 오늘도 물론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운주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퍼스텍도 방산 관련된 주로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페노션, 두산중공업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주식 토론방에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방송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좀 강의를 듣고 스터디에 좀 참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좀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강의를 들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여러 번 질문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흐름을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대부분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니까 어쨌든 좀 들어서 좀 어느 정도 방송을 뭐 90% 이상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내일까지가 이제 제주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 가서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이번 주도 수익 좋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